제임스, 당신의 집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 저는 한창 프레젠테이션 중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사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장 현장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급하게 회의실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리치우드 힐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은퇴를 앞두고 장만한 부모님의 집이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아래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은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이웃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대형 산불 위험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하나둘 부상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AI 엔지니어로 일해온 제임스 파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구글과 메타를 거쳐 최근까지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CTO로 일해왔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IBM에서 30년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시다 2년 전 은퇴하신 후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과학 교사셨는데 LA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아버지와 함께 은퇴하셨죠. 제 아내는 한국인입니다. 3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한 AI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딥러닝 모델에 대해 발표를 하는데 질문 시간에 날카로운 지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었죠. 파커 씨의 모델은 아시아권 도로 환경에서도 똑같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나요? 그 질문은 제 연구의 큰 허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기술적 대화를 넘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열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결혼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의 첫 만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우리 지연이가 박사 과정을 포기하겠다고? 지연의 아버님은 제 이력서는 보지도 않으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마치고 스탠포드 박사 과정 중이던 지연이 저와 결혼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크게 실망하신 거죠. 아버지, 실리콘밸리에서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지연의 설득에도 장인어른은 단호하셨습니다. 30년간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신 교수님이셨기에 박사 학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죠. 조건이 하나 있네. 지연이가 박사 학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AI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도 해주게나. 그날 저는 장인어른께 2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지연이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AI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자율주행 AI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며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에서 저희 부부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죠. 저는 장인어른과의 약속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부모님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하고 얼마 후면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런 화재 소식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집을 보러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치우드 힐스의 잿더미가 된 주택가를 걸으며 아버지는 40년간의 엔지니어 생활을 회상하셨습니다. IBM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은퇴하시고 꿈꾸던 전원주택을 마련하신 지 겨우 1년 만이었습니다. 제임스, 여기가 내 인생 마지막 집이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FEMA 연방재난관리청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극한 기후 위험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거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제는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보상을 거부했고 은행은 모기지 재조정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은 하나둘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주를 시작했죠. 아내가 보여준 뉴스는 더욱 암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지역의 90%가 향후 10년간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환경평가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부 지원금도 실망스러웠습니다. 1인당 $50,000, 그것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죠. 로스앤젤레스의 집값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두고 저희만 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여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한국에서 같이 지내면 어떠세요? 아버님, 여기 보세요. 서울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 미국 집값의 3분의 1이면 충분해요. 첨단 의료시설도 가깝고
24시간 경비 시스템도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물들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 IoT 기반 실버케어 서비스, 단지 내 의료시설까지 은퇴 생활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였죠. 한국이 정말 살만할까? 아버지의 망설임 섞인 질문에 지연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편리함이 있어요.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심지어 새벽에도 식사 배달이 가능하다고요. 아버지는 저녁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결심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상청이 발표한 향후 10년 기후 전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우리 지역은 영구적인 위험 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죠. 아들아, 우리 한국에 가보자.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단순한 피난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같이 가자고 얘기해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새삼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봐. 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야. 어머니가 꺼내신 앨범 속에는 제가 아버지의 IBM 컴퓨터 앞에서 장난치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컴퓨터가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가 그보다 수천 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니까요.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라며?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연이도 자신있게 한국행을 제안한 거고요. 짐을 정리하다 보니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첫 IBM 배지, 어머니의 수상 기록들, 제 어린 시절 과학상 메달까지 다행히 금고 속 소중한 물건들은 화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보, 아버님 모셔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시면 우리가 옆에서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70대의 부모님께서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죠. 하지만 지연이 보여준 서울의 실버타운 자료들은 그런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알아본 아파트가 있는데 단지 내에 실버케어 센터가 있대요. 거기서 영어로 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해요. 정말? 그럼 나도 거기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네. 은퇴 전 영어교사셨던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이번 이주가 부모님께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는 오랫동안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의외로 담담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가보자.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그렇게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송. 부모님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신기해하셨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부모님의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저기 봐. 로봇이 돌아다니잖아. 어머니는 공항 로비를 순찰하는 안내 로봇을 보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IBM에서 평생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신 아버지도 한동안 그 로봇을 유심히 지켜보셨죠. 이게 말이 되나? 입국 심사도 자동으로 한다고? 스마트 입국 심사대 앞에서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얼굴 인식 한 번으로 모든 심사가 끝나는 걸 보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IBM에서 30년간 개발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구매하러 갔을 때였죠. 잠깐만,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고? 아버지는 교통카드의 설명을 듣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더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드도 필요 없다는 설명에는 그만 말문이 막히셨죠. 이게 전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거야? 지하철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광판을 보며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셨나 봅니다. 여보,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제 아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한국행을 결정한 것을 후회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12시간 전 LA에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나온 부모님.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마주한 새로운 세상은 그분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라고? 마치 호텔 같은데? 어머니는 대리석으로 꾸며진 로비에 들어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컨시어지, 호텔 같은 인테리어, 그리고 얼굴 인식으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젓고 계셨습니다. 잠깐, 이건 또 뭐지? 현관문 앞에 선 아버지는 도어락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열쇠 구멍이 없는 문을 보고 의아해하시는데 지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열쇠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 수 있고 비상시에는 지문이나 비밀번호로도 열 수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스위치를 찾으시던 손이 멈칫했죠. 불이 저절로 켜지네? 네, 모션 센서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져요. 전기료도 절약되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거실 월패드 앞에서였습니다. 하나의 스크린으로 집안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에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난방, 조명, 가스, 환기, 이 모든 걸 여기서 다 제어할 수 있다고? 심지어 택배가 왔다는 알림까지. 아버님,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외출하셨을 때도 집 안 상황을 체크할 수 있죠. 마스터 침실로 안내해 드렸을 때 어머니는 창밖 야경에 한동안 넋을 잃고 계셨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강남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죠.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정말 꿈만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실내 온도 26도. 실내 공기질 양호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곧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아들아, 이게 정말로 다 알아듣고 대답하는 거니? LA에서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모님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눈에서 서서히 희망의 빛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이번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부모님은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LA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아침에는 뭐가 또 우리를 놀라게 할지 궁금하네. 아버지의 농담 섞인 말씀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씀처럼 다음날 아침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아침 일찍 화장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 비데의 자동 기능에 놀라신 거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거울이 스크린이라고? 스마트 미러에 표시되는 오늘의 날씨와 일정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아버님,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쓰레기도 분류를 한다고?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주방 아래 설치된 4개의 분리수거함을 보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유리, 캔은 물론이고 종이까지 모두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설명에 어머니는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LA에서는 그냥 쓰레기통 하나에 다 버리고 재활용은 파란 통 하나는 끝이었는데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처리하거든요. 이걸로 바이오가스도 만들고 퇴비도 만든대요. 정말 우리가 매일 버리던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든다고? 아버지는 감탄하셨습니다. IBM에서 근무하실 때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맡으셨던 아버지는 한국의 철저한 자원순환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환경 강국이 될 수 있었구나. 우리 아파트 단지만 해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미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분리하는 게 귀찮지 않을까? 어머님,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분리수거를 잘하면 아파트 관리비도 줄어든대요. 부모님은 한국의 환경보호 시스템에 감명을 받으신 듯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지구를 생각하는 한국식 생활을 해보자꾸나.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합니다.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부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LA에서의 그 끔찍한 순간이 떠오르신 걸까요?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고 어머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그때 지연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토스트가 조금 탄 것뿐이에요. 연기 감지가 너무 민감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경보음은 계속되었고 곧 월패드에서 경비실과 연결되는 인터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4203호 세대 맞으십니까? 화재 감지 알림이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토스트를 조금 태웠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잠시 후 순찰 돌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서 안도로, 그리고 마침내 감동으로. 이렇게 빨리 대응한다고? 네, 아버님. 연기가 조금만 감지돼도 바로 경보가 울리고 경비실에 통보돼요. 심각한 상황이면 자동으로 소방서에도 연락이 가고요.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난번처럼 그런 일은 없겠구나. 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건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말로 경비원이 방문의 상황을 확인했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행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LA에서의 트라우마를 한국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이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밖으로 나들이를 모시고 갔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보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내려가나요? 마치 지하 도시 같네요. 깔끔하게 정돈된 지하철 역사를 보시더니 아버님은 뉴욕이나 LA의 지하철과 비교하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교통카드를 스치듯 대고 지나가는 게이트 시스템에 큰 인상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었고 스크린 도어 너머로 깨끗한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뉴욕 지하철의 낙서와 쓰레기 더미를 떠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마치 호텔 로비 같아.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 봐요. 열차가 들어오자 더 큰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객실, 천장에 LCD 화면에 표시되는 역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게 질서를 지키며 탑승하는 시민들의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네.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야.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어디로 갈아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다국어 안내 방송을 들으시더니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구나. 교통 시스템 하나만 봐도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 송파역에 도착해 지하상가로 이어지는 통로를 걸으며 부모님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라는 사실에 놀라워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이렇게 멋진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고? 석촌호수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LA의 공원은 대부분 교외에 있어서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게 신기하셨나 봅니다. 저기 봐요. 배도 탈 수 있대요. 어머니는 호수 위에 오리보트를 가리키며 마치 소녀처럼 들뜬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낮의 따스한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여기 사람들 표정이 참 밝구나. 네, LA에서는 마지막에 다들 불안에 떨며 살았잖아요. 여긴 달라요. 점심때가 되자 근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한 칼국수집 앞에서 발길을 멈췄죠. 어머님, 이건 꼭 드셔보셔야 해요. 제가 처음 먹어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주문한 칼국수가 나오자 어머니는 그릇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드는데 아버지가 지갑을 열려하셨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앱으로 부르면 돼요. 보세요. 아내는 카카오티 앱을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에서 주변의 택시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부모님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네, 여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아, 벌써 택시가 잡혔네요. 3분 후에 도착한대요. 정확히 3분 후 안내된 번호의 택시가 우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빨리 택시가 온다는 걸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택시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급하게 지갑을 여셨습니다. 얼마예요? 아버님, 돈 안 내셔도 돼요. 이미 앱으로 다 결제됐거든요. 뭐라고? 그럼 기사님한테 돈을 안 준다고? 당황하신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데 기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앱으로 자동 결제되는 거라 저희한테 바로 입금돼요. 현금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거스름돈 걱정도 없어서 오히려 더 편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LA에서는 아직도 택시 잡으려면 길가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불안과 걱정은 점차 호기심과 설렘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드시며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시곤 합니다. LA의 고급 주택가와는 다른 고층 아파트의 숲이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생동감은 오히려 더 큰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볼까? 두 분은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손에 쥐고 새로운 목적지를 찾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시던 지하철이 이제는 서울을 탐험하는 가장 믿음직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주변의 첨단 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신 듯했습니다. IBM의 엔지니어 출신다운 호기심으로 아파트의 모든 IoT 기기들을 하나씩 익혀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식당 예약하는 법까지 배우셨죠. LA 화재의 트라우마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철저한 화재 감지 시스템과 24시간 순찰하는 경비원들을 보며 부모님의 불안한 표정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여기는 참 안전하구나. 밤에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어머니는 늦은 시간에도 불이 환한 편의점과 식당들, 그리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LA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부모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 대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들른 치맥에서, 배달 앱으로 시킨 야식에서, 그리고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산책에서 부모님은 한국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씩 발견하고 계셨습니다. 제임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일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거라는 걸요. 단순히 아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였습니다. LA에서 그 끔찍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저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엔지니어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한국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한국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며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어머니는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끔찍한 화재의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계신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아내는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을 각별히 챙겨주십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 주시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지연과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과의 결혼이 아닌 새로운 문화와 가능성을 만난 거였으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로요. 오늘은 LA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임스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서울 어디선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을 제임스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